안녕하십니까? 자국민을 위하여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스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지금의 가스비 대란은 문재인의 탈원전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틱톡에 와보니까 진짜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지금의 가스비를 생각해 보려면 박근혜 정권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는데요. 박근혜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과 석탄 위주의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2014년 1월자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원전 증설 공식화, 그리고 에너지 정책 최종 확정, 2035년까지 16기 추가. 그때 당시에 원전이 23개에서 16개 추가하면 39개 이상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는 9개를 짓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탈석탄으로 경제성보다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즉 대부분 태양광과 LNG를 주로 에너지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전부터 원전 신고리 5, 6호기, 나중에 세월 3, 4호기로 바뀌는데 이거를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 된 월성 1호기는 폐쇄해버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에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당시 7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 연장 승인까지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해버렸습니다. 원전의 경우에는 1차 수명이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 검사를 통해 보수할 건 보수하고 그래서 10년 또는 40년 이상도 더 사용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더 지으려고 했던 10개의 신규 원전은 전면 중단하고 건설 계획도 백지화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있는 원전은 수명이 다 된 것은 더 이상 수리하든지 고쳐가지고 더 연장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없애버리고 지금 짓고 있는 것 중에서 이미 많이 지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은 빼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원전은 짓지 않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2017년 3월 당시 지어지고 있던 원전들은 총 6기인데 신고리 원전 3, 4호기는 지금은 세월 1, 2호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3월 말 99.6% 공정률로 완성 단계였습니다. 99.6%의 공정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몇 달 만이면 완공이 될 것 같죠? 그런데 2017년 3월 말 99.6%의 공정률인데 놀랍게도 2019년 8월 29일 완공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기준 신한울 1, 2호기는 93.7%의 공정률로 2019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 완공된 줄 아십니까? 거의 3년을 초과해서 2022년 12월 14일에서야 비로소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고 없애겠다고 했던 신고리 5, 6호기, 세월 3, 4호기는 당시 약 28%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2021년쯤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에 포함했다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시 추진했습니다만 2021년쯤 준공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5호, 세월 3호기는 2024년 10월에, 신고리 6호, 세월 4호기는 2025년 10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으로 인해서 2017년 3월 말 99.6%의 공정률로 2017년 내에 완공됐어야 할 신고리 원전 3, 4호기는 지금의 세월 1, 2호기는 2019년 8월 29일에서야 완공되었습니다. 93.7%의 공정률로 2019년 2월 준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1, 2호기는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12월 14일에 완공되었고 이렇게 공사를 5년간 지연시켜 추가 공사비만 2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전력 비용은 3조 4천억 원으로 다 해서 5조 4천억 원의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날려버렸습니다. 2021년쯤 준공 예정이었던 신고리 5, 6호기, 세월 3, 4호기는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 3, 4호기의 경우는 공사비가 1조 2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오마이뉴스에서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탈원전 탓? 아니다. 탈원전은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신문 매체뿐 아니라 틱톡에 와보니까 문재인은 탈원전을 시도도 안 했다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들은 알면서도 사기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탈원전은 시작도 안 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전이든 석탄 발전소든 발전소만 있어서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에서부터 전기선이 우리가 있는 곳까지 와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탈원전, 탈석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원전하고 석탄 발전소에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는 전기선 공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신한울 1, 2호기는 간신히 2012년 10월 14일에 몇 개월 전에 준공이 됐지만 이 원전이 가동되니까 성전솔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돌리고 있던 다른 에너지원을 멈추고 이 원전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 것은 모자란 전기를 추가하기 위함인데 신한울 1호기는 석탄 발전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게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말 나온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2021년 말과 2022년 말까지 각각 4,000메가와트 규모의 동해안 신규 송전솔로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솔로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착공식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에야 열렸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동해안 지역에 원전과 석탄 발전소가 잇따라 완공될 예정인데 그간 탈원전, 탈석탄하느라 전기솔로를 안 깔아놔서 발전소가 지어지고도 전기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더 많은 나무를 심어도 모자랄 판에 멀쩡한 산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들을 베버리고 태양광 한다고 하고 온 산을 벌겋게 만들어 놓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까지 나게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망치는 일을 할 시간은 있었어도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사용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탈원전은 시작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에너지 정책을 조금 요약하자면 탈원전, 탈석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더운 여름에 전기가 급격하게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던 문재인은 갑자기 석탄을 마구잡이로 뗍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LNG를 마구잡이로 뗍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무 비쌉니다. 탈원전을 해도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큰소리 쳐놨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랴부랴 원전 비중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임기 다 되어서 대선 직전에는 원전이 주력이라고 얘기하고 도망갔습니다. 임기 5년 내내 탈원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손해본 국고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가늠이 안 됩니다. 7천억 원이나 들여서 월성 1호기를 고쳐서 사용 연장 확정을 받아놨는데 월성 1호기를 폐쇄시켜버리는 바람에 7천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한울 1, 2호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만 2조를 추가로 날려버렸고 또 추가 전력 구입비가 3.4조까지 우리 국고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 3, 4호기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를 1.2조 날려버렸습니다. 공사비만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탈원전을 통해서 비싼 LNG 발전을 늘림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전력 구매비가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념의 정치, 그저 그럴듯한 사탕발림, 정말 들으면 혹하는 말, 각종 쇼. 그간 5년 동안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들은 그나마 값싼 에너지를 통해 수출을 해야 하고 국민들은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한전은 30조 적자가 나고 가스공사는 9조 적자입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던 중 며칠 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문정부 탈원전 정책 뒤늦은 반송문이라는 기사에 최근 한 언론 기고 통해서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로 갔어야 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공존으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 능력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처음은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나라빚에 대한 부분을 다뤘고 지금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다뤘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 역시도 박근혜 대통령을 매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워두었던, 추진했던 신규 원전들과 신기술 석탄 발전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현재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에너지 대란과 고비용으로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의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석탄으로 과거보다 석탄은 적게 들면서 효율은 더 좋고 또 미세먼지와 같은 공해 물질도 거의 LNG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훌륭한 석탄 발전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리백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탄탄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놓고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아직 충분한 기술 개발도 안 됐습니다. 원전하면 누구나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불안감이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원전은 전 세계 그 어느 원전보다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